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인데요. 이게 미국 시민들의 아주 방대한 개인정보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국세청 IRS, 사회보장국 SSA, 심지어 이민 관련 기관 데이터까지 다 통합한다는데 이 중심에 팔란티어라는 데이터 분석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그림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시작은 지난 3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어요. 여러 연방기관들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공유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보 효율성을 높인다, 아니면 사기 같은 거 막겠다, 이런 목적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감시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팔란티어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부터가 좀 독특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팔란티어요? 네, 2003년에 그 페이팔 마피아 아시죠? 그중 한 명인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름은 말씀하신 대로 반지의 제왕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든 걸 볼 수 있는 마법의 수종구. 거기서 따왔다고 해요. 뭐랄까 회사의 지향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CIA의 벤처 캐피털, 그 인큐텔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피터 틸 본인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 정보 공동체, USIC나 국방부 이런 정보기관들을 대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담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로 정보 분석이나 방첩 활동 같은 걸 지원했죠. 시작은 정보기관 쪽이었군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 영역을 좀 넓혀서요. 일반 기업이나 다른 정부 부문에는 파운드리라는 다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사가 덴버에 있고요. 시가총액이 거의 3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상장 기업 PRTR이 됐습니다. 와, 정부기관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고객으로 왔는 거대한 데이터 분석 회사가 된 거군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합친다는 건가요? 그 규모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다 포함돼요. 예를 들면 국세청의 세금 기록, 사회보장국의 복지 정보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 관련 데이터베이스까지요. 이런 것들을 펠란티어의 그 파운드리나 고담 같은 소프트웨어로 그냥 하나로 쫙 연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모으는 걸 넘어서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요. 개인의 행동 패턴 같은 걸 분석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좀 위험으로 간주될 만한 신호다, 이런 걸 포착해서 정부기관들이 의사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돕는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미 국토안보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여러 기관에서 팔란티오 기술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데이터 기반이니까 행정이 효율화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동시에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한 곳에다 모여서 분석된다는 건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오용 이런 걱정에 바로 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 정말 핵심적인 논란거리예요. 시민 자유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어떤 감독이라든지 책임 규정 같은 거 없이 운영되면 마치 바다에서 고기 싹쓸이 하듯이 개인정보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디지털 저인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저인망 표현이 강력하네요. 네, 정보만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통제하는 권력까지 집중되니까요. 이게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나 특정 집단, 특히 이민자들을 감시하고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아주 큽니다. 또 혹시라도 시스템 오류가 나거나 해킹으로 데이터가 유출되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단순히 외부 시민단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팔란티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기술 기업들은 내부 정보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지 않나요? 맞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직 직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회사가 이민세관 단속국 IC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민자들의 생체 인식 데이터까지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등 사실상 이민 단속이나 추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거죠. 와, 생체 정보의 실시간 추적까지요? 네, 이게 창립 초기에 회사가 내세웠던 가치가 있거든요. 프라이버시와 시민권 보호.
근데 이거랑 완전히 배치된다면서 아주 실망감을 표현했죠. 팔란티어는 보통 퇴사할 때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걸 쓰게 해요. 비방 금지 조항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대단한 용기죠.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도 팔란티어는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니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시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아이러니하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정부 계약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급등했고요. 그래서 상당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소위 트럼프 수혜주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까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갈려요. 보유, 홀드 의견이 다수긴 한데 이런 정부 계약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또 현재 주가가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고평가됐다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와 팔란티아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들어보니 기술 발전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그런 명분 뒤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전개 과정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